여러분 안녕하세요. 다다입니다. 이번에는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여러분들께 궁금한 점을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이런 적이 처음이죠. 왜냐면 저는 저한테 궁금한 점이 있는 분들이 과연 계실까? 늘 생각했는데 이번에 제가 뜨게 하던 것 중에 진짜 많이 푸르기도 했고 개인 사정으로 작업기 업로드가 한동안 어려워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럴 때 어떤 영상을 올리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혹시라도 궁금한 점이 있는 분들이 극소수라도 계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질문을 인스타로 받아본 거고 질문이 다행히 들어와서 영상을 만들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뜨고 있는 문어발 중에 하나가 라넌큘러스거든요. 이 라넌큘러스는 2번을 풀었다가 뜨고 있는 건데 이제 여기 무한 메리아스 구간에 돌입을 해가지고 이거를 뜨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좀 중복되는 것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중복되는 것들은 조금 같이 해가지고 대답을 한번 해볼게요. 왜냐면 생각보다 비슷한 질문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네, 아마 본인 질문과 비슷하다 하는 내용이 나오면 그게 그거일 것입니다. 가장 마음에 드는 실, 그리고 그런 실을 찾는 방법 뭐 이런 거를 물어봐 주셨어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실은 사실 뭐 이게 내 최애 실이야 라고 얘기할 만한 게 저는 막 명확하게 있진 않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떠본 실 중에 와, 이 실 진짜 좋다, 다른 사람들한테도 추천하고 싶다 했던 실이 있다면 바늘 이야기의 세틴 알파카 모헤어입니다. 제가 써본 모헤어 중에 제일 부드러웠고 입었을 때 자극감도 없었어요. 제가 되게 예민한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모헤어로 만든 옷이 이 정도로 자극감이 없는 게 흔치가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자극감을 느끼실 수도 있어요, 예민한 분들은. 근데 저는 괜찮게 입었고 모헤어는 그리고 기본적으로 자극감이 좀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저는 모헤어를 섞으면 내복을 입어도 따끔따끔하더라고요. 그랬는데 이거는 따끔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느리하게 세틴 알파카 모헤어를 추천드립니다. 근데 얼마 전에 다른 분께서 세틴 알파카 모헤어에 대해 물어봐 주셔가지고 제가 답변을 해드리면서 그거 이제 곧 추석이라서 바느리하기가 세일을 할 테니 그때 사세요 이런 말을 했거든요. 왜냐면 뭐 지금 당장 떠서 입을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급한 게 아니라면 바느리하기가 추석 세일에 곧 들어갈 테니 그때 여러분들도 구입하실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면 10%인가 20%인가 세일을 하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모헤어로만 뜨면 한 7, 8벌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그랬을 때 할인되는 그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모헤어만 가지고 뜰 계획이 있다 라고 하신다면 꼭 세일을 받아서 구입을 하시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 찾는 방법은 일단 뭐 실을 판매하는 사이트에 다 들어가 보죠. 사이트에 다 들어가 보고 거기에서 이제 마음에 드는 실이 있으면 상세 내용도 살펴보고 후기도 보고 그리고 미터당 아니 그람당 몇 미터인지 그런 것도 확인을 합니다. 왜냐면 가벼운 실이 좋으니까. 그렇게 해서 확인을 한 후에 이제 폭풍 검색을 하죠. 인스타든 블로그든 여기저기 검색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사용해본 후기는 어떤지 확인도 해보고 구입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뭐 실 정보나 뭐 좋은 실을 찾는다 하는 방법은 직접 들어가 보고 후기를 찾아보는 방법이 최고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블로그나 인스타에도 그런 글이 올라오지만 니팅 카페에도 직구를 하거나 뭐 그랬을 때 거기에 대한 후기가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니팅 카페도 그런 정보를 얻기가 참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도안에 대한 질문이 제일 많았던 것 같아요. 도안을 어떻게 찾고 고르냐. 도안은 어렵죠. 저도 예쁜 도안 찾기가 진짜 쉽지가 않다라고 느끼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도안은 아무래도
그냥 계속 검색을 하고 찾는 게 그런 방법밖에 없지 않나요? 왜냐면 뭐 어디서 모아놔서 볼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나마 제일 모여있고 보기가 좋은 데라면 인스타 혹은 니팅 카페 정도겠죠. 니팅 카페에 올라온 후기나 아니면 인스타에 이제 뭐 이제 뜨고 있다고 혹은 다 떴다고 올라오는 그런 글들을 통해서 보는 게 가장 좋죠. 그게 아니라면 판매 사이트들 있잖아요. 그런 뭐 뿌티니트나 마페팅이나 니팅포올리브나 뭐 이런 사이트에 들어가서 혹은 뭐 레이블리나 이런 데 들어가서 보는 게 가장 좋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계속 보고 또 보다 보면은 마음에 드는 게 나타나고 그러면 뜨면 되니까. 그리고 또 국내 작가님들 계시잖아요. 그 분들의 인스타나 블로그에도 관련 글이 올라오니까 그런 것도 찾아보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막 튀는 거 별로 안 좋아해서 진짜 세상 무난한 것만 거의 뜨는 편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제가 고르는 도안은 여러분들이 처음 보거나 이런 도안도 있었어 하는 게 거의 없으실 것 같은데 의외로 도안 질문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냥 인스타나 블로그나 니팅 카페나 후기를 통해서 본다. 첫째, 둘째, 판매 사이트에 직접 들어가서 찾아본다. 저는 이 두 가지밖에 방법이 없는데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그런 작가님들 팔로우를 생각보다 많이 하지는 않고 있어요. 제가 원래는 인스타를 처음 만들고 나서는 뜨개 인스타를 만들고 나서는 팔로우 해주시는 분들 모두 찾아가서 다 마팔하고 막 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200명이 좀 넘어가니까 그분들이 올리는 걸 다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랑 이렇게 인연을 맺게 된 이 분들, 지금 인연이 된 분들의 글도 다 못 보는데 자꾸 내가 마팔을 해서 어쩌겠다는 거냐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웬만해서는 막 댓글을 달아주시거나 아 나랑 소통을 하고 싶으시구나 하는 그런 이제 생각이 드는 분들이 아닌 이상은 마팔을 잘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저랑 소통을 이어가고 싶다 하는 분들은 댓글을 남겨주시거나 DM을 주시거나 하면은 제가 바로 찾아가서 마팔을 하겠습니다. 마팔을 지금 하지 않고 있는 다른 이유는 없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다른 뜨개 작가님들 것도 굳이 찾아서 현재는 팔로우를 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에요. 그리고 뭐 그러다가 갑자기 뭐 꽈배기 가디건이 뜨고 싶다거나 뭐 노트무늬 가디건이 뜨고 싶다거나 이럴 때 있잖아요. 특정한 뭔가가 들어간. 그러면 그걸로 검색을 하면은 또 관련돼서 나오잖아요. 뭐 레이블리에도 뭐 검색어를 넣을 수 있고 아니면 인스타에도 검색을 해볼 수 있고 그래서 저는 그걸로 또 검색을 해보는 편입니다. 너무 별게 없네요. 도안 선정 기준도 물어봐 주셨는데 도안 선정 기준은 이걸 떠서 내가 입고 다닐 수 있겠느냐 하면 뜹니다. 그냥 모험적이고 이거를 사가지고 내가 뜰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면 잘 안 떠요. 그리고 제 동생도 기준 중에 하나죠. 이거 어때? 했을 때 동생이 촌스러워 별로야 뭐 이러면 잘 못 뜨고 동생이 예쁘네 하면은 주로 뜨는 것 같아요. 물론 그 말을 100% 다 듣는 건 아니지만 주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뜨게 하는 시간도 물어봐 주셨는데 어떻게 시간을 내냐 이렇게 아침에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일찍 출근하면 그때 뜨개를 하고 또 퇴근해서 뭐 검도장 가기 전에 잠깐 시간이 있으면 그때 또 뜨고 집에 가서 이제 자기 전에 시간이 있으면 그때 또 조금 뜨고 그런 식으로 뜹니다. 근데 여러분 자기 전에는 뜨지 않는 걸 추천드려요.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엄청 졸린 상태로 뜨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뭐 좀 실수를 할 수도 있고 이거 보이시나요? 대체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어제 저녁에 제가 졸린 눈을 비비며 뜨다가 여기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어디 걸린 것 같아요. 지금 난리가 났어요. 아휴, 그래서 일단 뭐 틈틈이 뜨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면 뜨개는 시간을 먹고 자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직장인들은 주말이 아닌 이상은 시간을 내기가 어렵고 뭐 주말이 아니고 평일에 시간을 낸다라고 한다면 아침 혹은 점심시간
그리고 퇴근하고 나서 이렇게 나뉠 텐데, 그때 조금이라도 짧은 시간이라도 계속해서 뜨려고 노력을 하면 내가 들인 시간은 배신을 하지 않는다. 단 프루시오는 배신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졸릴 때는 뜨지 않는 게 좋은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저는 이 영상도 이렇게 틈틈이 시간을 쪼개서 찍을 것이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 찍고, 또 다음 질문은 이어서 다른 날 또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Q&A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요 앞에는 마음에 드는 시리랑 뭐 도안을 찾는 방법 이런 거를 얘기했었죠. 이번에는 가장 애착이 가는 내가 만든 뜨개 작품은 어떤 게 있나 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제가 만든 이제 뜨개 작품 중에 가장 애착이 간다라고 할 수 있는 건, 사실 코바늘로 옛날에 만들었던 것 중에는 딱히 지금 생각이 나는 것은 없고요. 대바늘로 만든 것 중에는 영상으로는 첫 번째였던 포린용 가디건이 진짜 제가 뜨개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너무 고생하면서 떠가지고 참 애착이 가고, 그리고 완성도도 있고 그래서 좋습니다. 진짜 초보분들이 내가 조금 난이도 있는 거 뜨고 싶다 하신다면 저는 포린용 가디건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도안도 되게 친절하게 잘 나와 있어가지고 초보분들이 그래도 이해하면서 뜨기 좋은 편에 속하는 도안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애착이 가는 게 있다면 누미 가디건입니다. 제가 누미 가디건 뜰 때 삼레스간 도안이 양아치라고 엄청 뭐라고 했었는데 거의 제 마음대로 뜨긴 했거든요. 그래서 그러기는 했는데 지금 보면은 그게 참 색감도 예쁘고 디자인도 예쁘고 그래서 되게 잘 입어지더라고요. 지난 겨울에 누미 가디건 진짜 많이 입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소매가 생각보다 조금 짧아가지고 올 겨울에는 소매를 조금 수정해가지고 입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애착이 가는 게 있다면 누미 가디건이고, 또 하나가 더 있다면 최근에 뜬 버블 가디건이에요. 버블 가디건이 생각보다 너무 예쁘게 나왔고, 제가 완전 하얀색이라서 걱정을 했는데 오히려 살짝 뭐 노르스름하거나 그런 다른 색깔보다는 아예 하얀색이라서 그게 더 잘 어울리고 예뻤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입고 갔을 때 저희 어머니께서 이거 산 옷인 줄 알았다고 그랬고, 물론 동생은 옆에 바느질 진짜 못했다고 하기는 했는데, 무튼 그래서 참 애착이 가는 옷입니다. 지금 생각나는 건 요 3가지 정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뜨개를 어떻게 시작하게 됐냐 라는 질문도 있었는데, 되게 어렸을 때, 저 초등학생 때 이제 그때 겨울이 되면 목도리를 뜨는 게 유행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한창 목도리를 떴는데, 생각해보면 그때가 IMF가 터졌을 때쯤이어가지고 그래서 더 직접 만드는 게 유행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때 되게 뜨개를 많이 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 한 번도 완성을 시켜본 적이 없습니다. 조금만 마음에 안 들어도 풀고 뭐 그랬더니
뭐 풀다 뜨다 하다 보면은 겨울이 다 갔더라고요. 그래서 단 한 번도 저는 완성을 해본 적은 없었고, 그러다가 몇 년 전에 코바늘에 빠지게 됐어요. 근데 코바늘이 기본적인 것을 익혀두면은 내가 원하는 모양을 진짜 마음대로 뜨기가 되게 좋잖아요. 그래가지고 코바늘 뜨는 재미를 느끼다가, 그러다 보니까 또 자연스럽게 옷을 뜨려면 코바늘보다는 대바늘이 훨씬 낫잖아요. 코바늘 옷은 아무래도 조금 두꺼우니까. 그래서 대바늘을 잡게 됐고 지금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또 정말 신기하게 저랑 제 쌍둥이 동생이 되게 비슷한 시기에 다시 코바늘을 시작했고 대바늘도 시작했고 그랬어요. 누가 뭐 먼저랄 것도 없이 되게 신기하게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동생은 어릴 때도 막 케이블 무늬가 들어간 목도리도 뜨고 되게 잘 떴었거든요. 막 친구한테 조끼도 떠서 선물해주고. 그래서 이제 동생한테 의지를 많이 하면서 모르는 걸 물어보면 되니까, 뭐 그러다 보니까 뜨개를 좀 더 재미있게 할 수 있었던 게 아닐까 싶어요. 그때 한창 코로나 때여가지고 뭐 공방이나 어디 가기도 어려웠는데 그래도 물어볼 사람도 있고 하니까 재미있게 떠서 지금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어발 역시 문어발에 대한 질문이 요것도 많았습니다. 도안이랑 문어발 요 두 가지가 제일 많았던 것 같아요. 문어발은 제가 안 보이는데 숨겨진 것까지는 지금 잘 생각이 안 나고요. 제가 제 마음대로 뜨고 있는 노트 무늬를 넣은 가디건이 있어요. 그래서 뭐 이건 창작이랄 것도 없고 그냥 노트 무늬를 넣어가지고 그냥 길이랑 게이지대로만 뜨고 있는 거라서 그냥 제 마음대로 뜨고 있는 노트 무늬 가디건 있고, 요거 틴린의 보라색으로 뜨고 있는 벌룬 스웨터 있고, 지금 이거 라논큘러스 있고, 작년 이때쯤부터 떴던 스톡홀름 칠리보버 있고, 마페띵 12번 이거 아직도 완성 못했어요. 왜냐면 바디는 다 떴는데 이걸 떠서 과연 입을까라는 의문이 들어서 멈췄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뜻 들어갔다가 완성을 못한 엠버가 있고, 잉그리드도 있고, 또 제가 로즈가든 그 실이랑 모헤어를 섞어서 뜨고 있는 스웨터, 뭐 요 정도가 지금 생각나는 건데 더 있을 수도 있어요. 저 깊은 곳을 열면은 더 있을 수도 있는데 막 이거 말고 소품도 몇 개 있었던 것 같은데 일단 생각나는 거는 이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 중에 풀 예정인 게 있냐라고 했는데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 아무래도 마페팅은 다 떠도 입지 않을 가능성이 좀 높은 것 같아서 뜨는 게 낫지 않나, 아니 푸는 게 낫지 않나 라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풀어서 그걸로 다른 걸 뜰까, 아니면 그게 좀 제일 고민인 지점 중에 하나가 숏로우가 너무 적어요. 뒷목 단차가 너무 없어가지고 불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 핏이 제가 팔뚝 부자인데 팔뚝 부자들이 입기에 좋은 디자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고민이에요. 저는 제가 다시 살이 빠질 줄 알았는데 안 빠져요. 제가 오랜만에 검도 다시 나가고 그러면 이제 다시 살이 빠지겠지 했는데 안 빠져요. 그래서 제 체형은 변하지 않을 테니 그냥 그걸 풀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뜨태기 극복법을 물어봐 주셨는데 전 사실 요즘이 좀 뜨태기인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뜨태기였던 것 같다라고 했었는데 그게 좀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되고 있는데, 특히 요즘에는 제가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지난번에 노이의 가디건 뜰 때 되게 많이 풀었잖아요. 근데 끝도 없이 계속 풀고 다시 뜨고 풀고 다시 뜨고를 반복하다 보니까 옷의 완성도는 올라갔을지언정 제가 너무 지치더라고요. 근데 또 그게 반팔이고 긴팔로는 뜨기 싫었거든요. 왜냐면 제가 긴팔로 뜨면 제가 그거를 예쁘게 소화하지 못할 것 같아서, 그래가지고 반팔로 어떻게든 뜬 건데, 반팔로 떴으니까 아무래도 더울 때 입어야 될 것 같기도 했고, 또 제가 영상을 너무 많이 못 올렸고 다른 찍던 영상을 한 3개 정도를 날렸었어요. 옷을 다 풀게 돼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라도 완성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꾸역꾸역 떴는데 그게 조금 저한테는 독이 되지 않았나.
그때부터 뜨개가 너무 재미가 없고 하기 싫어가지고 요즘 사실 잘 안 하고 있어요. 이것도 이제 고무단 들어갔어요. 라논 클래스 진짜 다들 빨리 훅훅 뜨시는데, 근데 이것도 진짜 많이 풀었거든요. 왜냐면 제가 이걸 4mm로 뜨다 보니까 옷 품은 괜찮은데 여기 팔 부분이, 제가 또 팔뚝 부자인데 이게 너무 팔이 붙어가지고 계속 그걸 맞춘다고 풀고 다시 뜨고 풀고 다시 뜨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럴 때는 사실 되게 신나게 빨리 떠져가지고 완성품이 딱 나와서 즐거움을 주는 뭔가가 있어야지 좀 해결이 되는데, 저는 지금 저에게 그런 해결이 되는 요소가 없다 보니까 더 재미가 없는 것 같아요. 만약에 뜨태기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 여러분들이 계시다면 뭐 2가지 방법밖에 없지 않을까요? 아니, 3가지. 첫째, 그냥 안 떠야지 어떡해요. 뜨개 생각날 때까지 안 뜬다. 둘째, 그냥 뜨는 게 재밌는 걸 찾아서 완성에 의의를 두지 말고 한 코 한 코 뜨는데 재미를 느껴본다. 세 번째, 그냥 제일 빨리 완성될 수 있는 걸 찾아서 빨리 완성을 시켜서 완성의 기쁨을 느끼고 다른 것을 캐스트온 한다. 뭐 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면 이거 말고 혹시 다른 사람과 함께 뜨는 거 좋아하시면 함뜨방에 들어가는 것도 또 하나의 새로운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근데 안 그래도 함뜨를 개최할 생각이 있냐라는 질문을 받았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들어갔던 함뜨가 엠버 스웨터 함뜨였어요. 근데 마지막이라는 말도 참 거창한 것 같은 게, 제가 함뜨를 딱 2번 해봤거든요. 첫 번째는 트윙클 스웨터, 두 번째는 엠버. 트윙클 스웨터 때는 되게 인원도 적었고, 그리고 막 그 방이 되게 막 활성화되진 않았었어요. 간간히 궁금한 거 있거나 할 때 서로 얘기하고 뭐 그 정도였던 것 같은데, 엠버 스웨터는 엄청 인원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걸 보다 보면은 다 못 따라갈 정도. 그래서 저는 항상 뒤늦게 읽고 막 그랬었는데, 그때도 되게 많이 풀었어요. 너무 많이 풀다 보니까 도안을 조금 수정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많이 풀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쳐가지고 제가 좀 나가 떨어졌어요, 그때도. 그래서 저는 함뜨는 당분간 참여할 계획도 없고, 참여할 계획이 없는데 제가 할 계획은 더더욱 없겠죠? 근데 또 이렇게 물어봐 주시니까 아, 해야 되나? 정말 기다리는 분들이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근데 진짜 만약에 뭐 제가 뭐 떴던 옷 중에 혹은 뭐 안 떴던 것 중에도 될 수가 있는데, 뭐 어떤 도안이든 아니면 뭐 실이든 아니면 뭔가 어떤 주제든 마음에 드는 게 있어서 저랑 같이 함뜨를 하고 싶다라는 분이 계시면 언제든 뭐 저에게 얘기를 해주세요. 그러면 계획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있으실까요? 네, 그럼 오늘도 여기까지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고요. 남은 다른 질문은 또 다른 날 다시 한 번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여의도 공원에 와 있습니다. 오늘은 주말이 아니고 평일인데 제가 일이 있어가지고 연차를 썼거든요. 그래서 연차를 써서 일을 봐야 되는데 그 일이 아직 시간이 조금 남아가지고 여의도 공원에 왔습니다. 오늘 날이 좀 흐린데, 흐려도 흐린 대로 참 여의도 공원은 좋은 것 같아요. 저 말고도 여의도 공원을 좋아하는 분들이 계실까요? 구독자분들 중에? 그리고 제가 여의도 공원 근처에 오면은
꼭 가는 곳이 있어요. 되게 좋아해가지고. 바로 이곳입니다. 곧 온리 플레이스라는 카페인데, 이게 인천인가 영등포 쪽이었나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 어디랑 여기 국회의사당 역 쪽, 여의도 여기랑 두 곳만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크림 라떼가 되게 맛있어요. 그래서 여기 오면 크림 라떼를 꼭 먹습니다. 오늘도 맛있네요. 주말에 와도 평화롭지만 평일에 아침에 오니까 진짜 사람도 별로 없고 너무너무 평화로워서 기분이 좋아집니다. 이제 날이 선선해지면 더 자주 올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저는 제일 좋아하는 뜨개 장소가 아마 많은 분들이 탁 트인 야외나 아니면 여의도 공원 이런 데일 거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좋아하긴 해요. 오면 기분이 좋으니까. 근데 제일 좋아하는 뜨개 장소는 집입니다. 왜냐면 모든 것이 갖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뜨개를 하다가 갑자기 어떤 게 필요해지면 그걸 제가 안 산 게 아닌 이상은 집에는 모든 게 다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집에서 뜨개를 하는 게 제일 마음이 편안해서 좋아요. 그리고 뭔가 준비할 필요도 없고 그냥 바로 딱 내가 하고 싶을 때 언제든 할 수 있어서 그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집을 제일 좋아합니다. 또 그렇게 뭔가 대단한 게 꼭 항상 필요한 것만은 아니잖아요. 필요한 것만은 아닌데, 필요하지 않더라도 그냥 마음적으로 내가 무엇이 필요할 때 항상 있다는 그런 심적인 안정감이 있어서 집이 좋습니다. 근데 제가 집에서만 뜨개를 계속 하고 있으면 아무래도 보는 분들은 너무 재미가 없지 않을까 해서 그래도 여기저기에서 찍어 보려고는 하는데, 되게 더울 때나, 되게 더울 때도 힘들긴 한데 되게 추울 때, 그럴 때가 정말 딱 실내에서만 찍을 수밖에 없어서 제일 아쉬운 것 같아요. 뜨개 로그를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정보를 얻는 것도 있지만 다른 사람과 함께 뜨는 것 같아서 그런 즐거움도 있어서 보시는 건데, 그럴 때 좀 다양한 장소에서 뜨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하고 싶은데 쉽지가 않네요. 그래도 오늘은 이렇게 나올 수 있어서 너무 다행이에요. 날이 조금 흐리기는 하지만, 근데 날이 맑을 때가 참 영상이 확실히 예쁘게 나오긴 하거든요. 여의도 공원은 예쁘니까 흐려도 예쁘게 나오겠죠? 그리고 뜨개 하면서 기분이 가장 좋을 때, 가장 행복하다고 느낄 때, 그런 순간은 아무래도 캐스트온 할 때, 캐스트온 하기 이전에는 뜨고 싶은 도안을 발견했을 때, 아니면 뜨고 싶은 실을 발견했을 때, 그래서 이 모든 게 맞아서 캐스트온을 했을 때, 그리고 술술 잘 떠질 때, 막혔던 게 있었는데 그게 해결이 되면서 속도가 붙을 때, 소매분리할 때, 완성했을 때, 너무 많나요? 이럴 때 저는 뜨개 하면서 참 즐겁고 행복하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아마 다른 분들도 비슷하시겠죠? 그런 거를 생각해 보면은 뜨개는 어떻게 보면은 사서 고생이잖아요. 근데 또 뜨개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거기에서만 느낄 수 있는 즐거움도 있는 거고, 사서 고생을 하는 건데 그 안에 즐거움이 가득하잖아요. 뜨개를 한다는 건 생각해보면 거의 매 순간 참 즐겁고 행복할 여지가 되게 많은데, 토르시오도 어떻게 보면은 내가 잘못된 걸 발견을 한 거잖아요. 모르고 넘어갈 수도 있었는데 마침 발견을 했어요. 너무 다행인 순간인 거죠. 어떻게 보면 발견을 했다는 즐거움의 순간일 수 있는데, 뜨개는 시간을 먹고 자라다 보니까 그 안에 가득한 내 시간이 날아가는 것 같아서 참 또 아쉬울 수밖에 없어요. 근데 또 그 시간이 없었던 게 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그 시간 동안 내가 뭔가 배운 게 있으니까, 그 시간 동안 즐거웠으니까.
없어지는 건 아닌데 그래도 뭔가 결과물이 없어지는 건 아무래도 아쉬운 것 같기는 하네요. 제가 얼만큼 더 뜨개를 하면 프루시오도 즐겁게 할 수 있을까요? 아, 그리고 저 머리 어떤 펌 한 건지 질문이 있었는데 지금 머리를 보니까 엉망진창인데 저는 차홍룸에서 젤리펌을 했습니다. 젤리펌은 약간 히피펌 같은 건데 제가 원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굵게 나왔어요. 왜냐면 제가 그거를 계속 하고 싶다고 했는데 그 더 전부터 얘기를 해보자면 저는 사실 원래 머리를 잘 기르지 않아요. 거의 항상 짧아요. 머리를 항상 단발로 매년 짧게 잘라버렸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미용실을 못 가다 보니까 어느 날 머리가 많이 긴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히피펌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머리가 길 때 히피펌을 한번 해보고 싶었으니까. 그래서 히피펌을 하려고 했는데 거절을 당했어요. 제가 모발이 되게 굵고 숱이 많아서 히피펌을 하면 감당이 안 된다 라고 해가지고 계속 다른 펌만 하다가 이제 진짜 자르고 싶은데 기른 게 아까워서 히피펌을 한번 하고 잘라야겠다 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서 여쭤봤죠. 저 히피펌 젤리펌 해주시면 안 돼요? 그랬더니 또 디자이너님이 안 된다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안 된다까지는 아니고 걱정이 된다, 다른 거 하는 게 더 좋겠다 또 회유를 하셨죠. 근데 제가 아니다, 나 너무 그거 하고 싶다, 너무 별로면 그냥 잘라버리겠다 하고서 해달라고 해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또 걱정이 되시니까 살짝 굵게 해주셨는데, 그렇게 했더니 생각보다 그렇게 방방 뜨지 않게 나온 거예요. 근데 제가 사실 몇 년 전에 머리가 그것보다 짧을 때 한 요 정도 올 때 히피펌을 해본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도 그렇게 안 떴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다 얘기했는데 디자이너님이 엄청 걱정하면서 해주셨어요. 이렇게 딱 했는데 생각보다 예쁘게 잘 나와가지고 디자이너님도 예쁘다고 사진 찍어 가셨고 저도 마음에 들게 잘 나왔습니다. 근데 요즘에 제가 두피도 두피고 그냥 머리 관리를 잘 못해서 저녁에 감고 말리고 그냥 자거든요, 저는. 근데 아무래도 여름에는 좀 습하고 덥다 보니까 자면서도 땀이 좀 나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여기 두피 쪽은 특히 펌이 많이 풀린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모발이 좀 건조한 편이라서 관리를 되게 잘 해줘야 되는데 제가 그런 거 하는 걸 되게 귀찮아해요. 그래서 저는 딱 샴푸만 하거든요. 뭐 린스, 트리트먼트 이런 거 귀찮아서 못 하는데 트리트먼트 꼭 하라고 하셨는데 도저히 못 하겠어요. 너무 귀찮아가지고. 그래서 혹시라도 다른 분들께서 이 펌을 하신다면 트리트먼트도 잘 하시고, 아무래도 히피펌이 조금 부스스함이 있잖아요. 예쁘게 잘 관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하고 싶었던 펌을 했기 때문에 아마 자르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숱을 엄청나게 많이 친 상태예요. 근데도 머리 감고 말리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저는 그냥 자를 예정입니다. 제가 머리를 항상 약간 웨이브가 있게 제가 이런 말을 싫어하긴 하는데 지금 대체 가능한 표현을 모르겠어가지고 그냥 얘기할게요. 약간 여성스러운 그런 머리를 하고 있어서 제가 그럴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저는 그런 성격도 아니고 취향이 아니라기보다는 제가 막 원피스 입고 이러는 거는 그냥 제가 다리가 유난히 굵어서예요. 그래서 바지를 입으면 그게 더 도드라지니까 가릴 수 있는 걸 입다 보니까 치마를 입는 거지, 치마가 좋아서 입는 것도 아니고 제가 막 예쁘게 꾸미고 이런 거에도 취미가 별로 없어요, 생각보다. 그래서 막 다른 분들은 뜨개 F5 해도 되게 사진 엄청 예쁘게 찍으시잖아요. 저는 그런 취미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노력은 하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막 갬성 사진 이런 거 진짜 너무 어려워요. 저는 아무튼 그런 게 아닌데 진짜 노력하고 있다는 거. 왜냐면 영상도 찍고 있고 봐주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너무 막 할 수가 없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게 이 정도라는 거. 그래도 앞으로 꾸준히 노력해 볼게요, 여러분.
좀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여성스러운 취향이 아닙니다. 보기보다. 아니, 누가 머리 하나 물어보셨는데 그걸로 이 얘기까지 왔네요. 근데 머리 스타일 어떤 거냐는 질문 보고 저 진짜 엄청 웃었어요. 너무 질문이 재미있어가지고. 왜냐면 예상을 못했던 질문이었거든요. 그래서 덕분에 되게 재미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거의 질문에 다 답을 한 것 같아서 여기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저에게 궁금한 점이 있다는 게 너무 놀라웠고 질문해 주셔서 진짜 감사했습니다. 혹시라도 인스타를 그때 못 봐가지고 질문을 못 하셨는데 궁금한 점이 있다 하시면 언제든 댓글로 달아주시면 저는 다 답변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여름이 거의 끝나가고 처서가 지났잖아요. 가을로 이제 점점 접어드는 것 같아요. 아침 저녁으로는 엄청 선선해지고 있는데 건강에 이럴 때 특히 유의하시고 우리 이제 가을 오면은 재미있는 되게 더 많이 해서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